네, 지금 프리미어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가 구동이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프리미어 프로 CS6입니다. 제가 프리미어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남기는 이유는요. 제가 프리미어로 작업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실제로 그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주는 방식에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의 안내가 있기도 해서 제가 직접 작업을 해보니까 요렇게만 알려드리면 쉽게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용도도 있고요. 뭐 저의 안내를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좀 더 쉽게 편집해서 올리고자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이진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리미어를 들어오면은 뉴 프로젝트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오픈 프로젝트를 할 거냐,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 중에서 뭘 하나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화면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전에 프로젝트들이 같이 뜨는데요.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저는 오늘 녹화의 특성상 뉴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 맨 처음에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로케이션을 어디다 잡을 건지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언타이틀드로 프리미어 프로라는 방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구동을 하시면요, 문서방 밑에 어도비 밑에 프리미어 프로 밑에 6.0이라는 방 밑에 저장되는 거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방에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편의상 프리미어 프로 6.0 아닌 프리미어 프로 방에서 그냥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고요. 물론 언타이틀도 다른 거로 바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바꾸고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관문인데요. 시퀀스의 포맷을 설정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1080p인데 1080p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 RE 1080p 30프레임,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캠코더나 아니면 디지털 SLR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시퀀스 네임도 시퀀스 01 그대로 설정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오디오 레벨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화면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디오 레벨은 오디오 레벨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시퀀스 설정하는 건데, 처음에 비디오를 넣게 되면 비디오 1, 비디오 2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1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오디오 1이라는 위치가 잡히는데 그 오디오 1의 레벨을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레벨이죠. 전체 레벨을 조정하면 되고요. 저는 편의상 오디오 레벨은 약간 낮춥니다. 너무 높이진 않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퀀스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들 여기다 넣게 되는데요. 뭐 영상도 넣고 음악도 넣고 그리고 텍스트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영상 소스를 넣기 위해서 내가 아이폰이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에서
녹화한 영상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임포트 시키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어넣을 영상들을 보기 편하게 다운로드 방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콘으로 보면 몇 개의 영상 자료들이 이렇게 썸네일들이 뜨죠.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몇 개의 영상들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네. 영상 6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임포트가 되죠. 네. 좌하단에 6개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뭐라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건 뭐냐면 에러 메시지라고 뜨지만 에러는 아니고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일부가 오디오가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디오가 없는 것도 있죠. 있는 것도 있고. 한번 오른쪽으로 쭉 옮겨 볼까요? 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옮겨 보면 그렇죠. 오디오 1에 바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녹화를 뜰 때 어떤 거는 타임랩스라고 그래서 아이폰의 기능인데 시간이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녹화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녹화한 것들은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물론 제가 녹화를 할 때 같이 녹음된 것들을 써도 되지만 다른 음악을 여기에다가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요. 이거 한번 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삭제되고요. 순서적으로 가장 빠른 게 맨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빨리 녹화된 것을 옮겨 보겠습니다. 비디오 1, 2, 3 이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 영상을 비디오 1에다가 올려 보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거를 비디오 1에다 계속 올려도 되고 비디오 2, 3에다 올려도 됩니다. 일단은 비디오 1에 올리고요. 세팅 값을 원래 찍혔던 것이 제가 설정한 세팅 값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체인지 해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걸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겠죠. 첫 번째 영상은 일몰 영상입니다. 해가 지는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두 번째 영상도 해가 지는 영상인데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좀 짧게 느껴지는 거는 타임랩스가 1분을 찍더라도 한 10초 정도로 축약을 해서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길이는 굉장히 짧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의 영상을 올리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타임랩스가 있었고 일반 영상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영상을 올리죠. 역시 이건 타임랩스였습니다. 시간이 짧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붙여서 올렸습니다. 오디오가 없는 부분은 타임랩스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인코딩 해도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끝부분에 위치를 본 건데요. 1분 37초 정도 되죠. 나중에 앞에 제목 넣고 뒤에 제목 넣고 이러면 한 1분 40초 정도의 길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이템을 새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요. 뉴 아이템에서 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타이틀을 골라내면 됩니다.
타이틀이 제목인데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네. 자, 이 타이틀 영상, 타이틀 화면으로 오면요. 적당한 위치에 텍스트를 넣도록 커서가 움직이죠. 예. 커서를 중앙 부분에 옮겨 놓고 중앙으로 잡았는데 약간 왼쪽으로 잡힙니다. 예. 텍스트의 위치를 중앙으로 잡고 폰트를 정해야 되는데요. 폰트는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 제가 영어 폰트 같은 경우는 타임 뉴 로망 폰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폰트죠. 네, 잘 안 보이는데요. S 다음에 타임, 네, 타임 뉴 로망입니다. 볼드로 잡고 두껍게. 폰트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폰트를 아마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으로 폰트를 잡고, 폰트 약간 커졌죠? 네,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가 지는 장면이 먼저 나오니까 선셋 하고 선라이즈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네, 이 영상은 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서울에서 찍었다. 글을 써놓고 보니까 중앙으로 정렬을 했는데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나중에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X 포지션이라고 돼 있죠. X 포지션은 좌우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1700 얼마라고 돼 있는 것을 1900으로 바꾸면 중앙으로 조금 오죠. 물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폰트 사이즈를 바꾸면서 위치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를 더 키워볼까요? 200. 200으로 키웠더니 보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Y 포지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아래. 조금 더 내려보고요. 이렇게. 물론 다른 텍스트를 또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고, 테스트 작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 부분을 여기 타이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타임라인을 움직여보면 타이틀 위치가 잡히죠. 5초 지나가는 위치 정도의 타이틀이 잡혔습니다. 좀 짧게 느껴지면 타이틀 약간 길게 늘려드리면 되죠. 여기 이제 작은 네모 박스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축약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확대해서 크기를 약간 조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당겨 봅니다. 잡혔죠. 타임라인 움직여 보면 적당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텍스트의 내용 바꿔도 되고요. 위치를 조정해도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를 하면 검은 화면에 글씨가 있다가 영상과 겹쳐지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축약을 해서 네. 보면은 타이틀이 이제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이틀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요건 어떻게 했냐면 앞에 타이틀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붙여 놓은 겁니다. 뒤에 타이틀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영상의 마지막에 넣을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Thank you.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필요하겠죠. 한글로 감사합니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폰트가 있지만 하나 골라볼게요. 휴먼 예체. 네, 골랐더니 영어 폰트도 바뀌었네요. 나중에 영어 폰트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에 땡큐는 다시 타임 유망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뭐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직접 치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타임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죠. 네, 바뀌었습니다. 볼드로 다시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들어갈 타이틀도 잡혔고요. 뒤쪽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얘를 넣으면 되죠. 지금 영상이 좀 짧기도 하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맨 뒤에 나오는 해 뜨는 부분이 타임랩스다 보니까 지나치게 짧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타임랩스를 한 번 더 카피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고요. 끝부분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틀을 앞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뭔가 사선으로 문제가 있다고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거를 화살표로 바꾸면 되는데 화살표로 바꾸지 않아서 지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네, 다 안 잡히죠. 예, 이게 지금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화살표로 바꾸면 됩니다. 네, 화살표로 바꿨고요. 시간을 맞춰보니까 1분 44초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작업이 됐죠. 뭐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인코딩을 해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녹화할 때 음악이 없이 현장음으로 녹화를 했을 텐데 현장음이 깨끗하게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면은 뭐 원치 않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표시 부분을 끄면은 화면에 표시되고 안 되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도 저 부분을 끄게 되면 음성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다른 오디오를 우리가 여기다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여러 오디오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아무 음악이나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유튜브에서 NCS non copyright, no copyright music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음악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곡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NCS No Copyright Song 혹은 No Copyright Music이라고 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하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는 미리 NCS 음악을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NCS 음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몇 개 영상이 있는데 No Copyright Music 중에 Shy Electus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것을 집어넣겠습니다. 열기해서 임포트를 하죠. 임포트한 영상을 이쪽으로 갖고 옵니다. 비디오 2 쪽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타이틀 쪽에 타임라인이 겹치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넣게 되면 비디오 3에다 넣었는데 조그맣게 영상이 보이길래 제가 안 보이게 수정을 하고 이러면 이제 오디오만 들어가는 겁니다. 음악이 좀 길죠? 음악이 좀 길기 때문에 음악을 이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줄여 보겠습니다. 한 중간 정도로 영상을 잘라내고 다시 음악을 다시 갖고 와서 앞부분을 잘라서 갖다 붙입니다. 좀 원시적인 작업 같아도 이게 가장 깔끔한 작업 같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끝으로 맞춘 다음에 보통 끝으로 맞추면 이제 커서가 잡히기도 하는데 지금 작업에선 커서가 안 잡히네요. 영상의 끝부분 다시 지정을 해주고요. 음악을 좀 앞으로 밀어봅니다.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고요. 앞부분에 음악이 좀 비니까 좀 당겨서 음악을 좀 채워보고요. 네, 됐습니다. 끝부분을 좀 정교하게 맞춰볼까요? 조금 움직여서 맞췄습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와보고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인코딩하면 됩니다. 1분 44초, 5초 그 정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뭐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미디어를 잡아 주시고요. 익스포트 하면 됩니다. 익스포트.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걸 설정하는 걸 많이 안 가르쳐 주고 있어서 처음에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기본적으로 AVI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실 분은 AVI 설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이나 옆쪽에 다른 세팅 값이 잡혀서 블랭크 처리가 되거든요.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H.264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장 적합한 유튜브 1080 29.97 요걸 잡아주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30프레임 잡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을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화면에 꽉 차는 것도 있고 안 차는 것도 있고 좀 다르죠. 이건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내가 찍은 영상이 화면 사이즈에 안 맞는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면 사이즈에 맞게 동일하게 잡아주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Scale to Frame Size 이러면 스케일에 다 맞도록 잡힙니다. 자동으로. 편하죠. 다시 익스포트로 가서 미디어 이렇게 잡아주고요. H.264, H.264 그리고 유튜브 HD 잡혔죠. 여기에서 이제 시퀀스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작업한 시퀀스 01하고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퀀스 11이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11 그리고 저장.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팅 값들이 있는데 뭐 맥시마이즈에서
렌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설정을 하게 되면요, 위에 프리셋 해놓은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익스포트 하면 돼요. 자, 익스포트 누르면 인코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인코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지금 1분 44초짜리인데 지금 보면은 2분으로 잡히다가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화면을 녹화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U가 아마 좀 딸리는 것처럼 보이죠? 5분, 6분 막 늘어납니다. 이 시간을 다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하고 끝까지 하는 부분으로 뛰어넘어갔습니다. 자,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실제로 인코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네, 시퀀스 11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건 이제 해 지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해 뜨는 장면입니다. 저 앞에 큰 빌딩이 롯데타워가 되겠습니다. 뭔가 하늘로 유성 같은 게 하나 떨어지는 게 잠깐 보였죠. 그리고 점점 해가 뜹니다. 이 해가 언제 해냐면요, 올해 1월 1일 날 첫 해 뜬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서울의 성동구 지역에 해 뜨는 명소라고 해서 그 장소에 가서 찍은 겁니다. 해가 점점 뜨고 있죠. 해가 거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마지막 멘트도 나오고 이제 끝나게 되죠. 네, 이렇게 영상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